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료 압력용기 손상부를 용접 없이 보수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 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 매점과 학교 인근 우수판매업소에 판매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철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동절기 폭설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등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상 악화 시 대비 운행 방법 교육 및 음주운전 점검 등을 강화합니다. 철도 분야는 결빙에 따른 운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시설 분야의 결빙 취약 요소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제설 열차 및 장비 등을 적재적소에 분산 배치해 제설 대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건널목 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과 연계해 겨울철 폭설 등에 따른 비상근무 강화 등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예방 공익 광고를 방영하고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한 안전 홍보를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인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압력용기 송상부를 용접 없이 보수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원전 설계 및 운영 기준으로 적용되는 미국 기술학회 기술 표준으로 채택돼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개발부 황석식 박사팀이 미래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인 원전 니켈 합금 부식 균열 평가 및 예측 모델 개발 과제를 통해 수중 니켈 도금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 용기 보수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국제 표준인 미국 기계학회 기술 기준의 코드 케이스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가동 중인 원자료 압력 용기 내부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고방사능과 냉각수가 가득 찬 수중 조건에서 열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용접 작업 없이 도금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손상부에 금속 보호막을 만들어 보수하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발전소 설계 및 운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미국 기술학회 기술 기준 내용을 국내 설정에 적용할 수 있게 바꾸는 개정 활동은 몇 차례 있어 왔지만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기준을 세우고 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처음이라 그 의미가 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보수 비용이 한 건에 200억 원인 것과 개발된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보수 시간을 단축해 1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수백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원전뿐 아니라 고방사능 환경 속 손상기기 보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 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해집니다. 조달청 사이버안전센터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침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예경보 시스템과 사고 처리에 필요한 재반 기능을 수행할 정보보안 포털도 갖춰 사이버 보안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정보 전자조달 시스템은 연간 67조 원의 공공조달을 집행하고 약 160여 개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 국가기관 정보 시스템으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전자입찰 29만 2천 건, 전자보증서 접수 72만 3천 건, 전자지급 76만 3천 건, 정부 이용 정보 공동이용 93만 건, 쇼핑몰 거래 91만 1천 건이 나라 장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 매점과 학교 인근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입니다.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평균 함량이 62mg을 감안하면 25kg 이상인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은 150mg으로 하루 커피 한 잔과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넘게 돼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교 매점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시행령을 통해 과태료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통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통계연보 주요 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양, 항만, 해운 관련 통계는 옛 국토해양부가, 수산 관련 통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해양수산통계연보에는 국가승인통계 23종이, 해양수산 주요 통계에는 행정통계 228종이 각각 수록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통계연보는 그동안 두 부처가 나눠 발간하던 자료를 해양수산 담당 부처인 해수부가 통합해 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통계 포털을 운영하고 관련 통계의 개발 개선 작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내년 8월부터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 2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사업자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 기업 등 사회 전면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대다수 기업들은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 이미 수집해 놓은 주민번호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을 때의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거나 이전에 수집해 놓은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업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로 전담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지원반은 특히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이 최소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번호 유출 피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 개선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 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장애 표시 등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모든 항공장애 표시 등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모든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장애 표시 등은 항공기의 건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50m 이상 건물과 60m 이상 철탑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간 공항 중심에서 15km 밖에 있는 장애 표시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지난달 헬기 충돌 사고에서도 장애 표시 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1,734개소에 있는 항공장애 표시 등과 주간 표시 관리를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각 지방 항공청별로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장애 표시 등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신고 또는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는 뇌동맥류 환자가 6년 새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동맥류와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07년 8만 4천 명에서 지난해 11만 8천 명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 환자는 지난해보다 3.2배 증가했습니다. 계절별로는 6년 평균 겨울철 환자가 5만 8,7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을, 여름, 봄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50대, 60대, 70대 등 중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어났고 MRI와 같은 진단기술 발달로 조기 발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겨울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 실시 중인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 법인입니다.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을 넘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 현황, 생산 정보 등의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등록하면 됩니다. 어업 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지역 지원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가가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의 필수 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 자료로 이용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되면 수산정책 지원 시스템 및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등 수산 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할 수 있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무역 관련 정보가 통합돼 수출 기업에 제공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진흥원 등 20개 수출 지원 기관과 무역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지만 다양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수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활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출 지원 기관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무역 정보를 연계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해외 시장 조달 규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협회 및 단체는 무역통계 보고서 등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의 무역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로 분류해 2014년부터 기업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공사 금액에 따라 대폭 인상됐습니다.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1.24%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1.85%로 올랐습니다.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공사는 기존 0.91%에서 1.2%로 인상됐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는 0.94%에서 1.27%로 올랐습니다. 인상된 안전관리비 요율을 종합하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평균 증가율은 39%에 달합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부터 희귀 난치 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 본인 부담률이 10%로 떨어지게 됩니다. 혈색소증, 바터증후군, 선천성 신증후군 등 25개 질환이 특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월부터는 모두 138종 질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확대 대상자는 11,000명에서 33,000명으로 약 15억 원에서 4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부담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정처의 허가를 받아 안정성이 검증됐지만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첫 적용 사례로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개선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보강을 해야 합니다. 지방도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합니다.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 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 하천의 배수 펌프장을 1, 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의 예산 확보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 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산주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당연히 아이가 아플 때일 텐데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라는 부모들에게 아이의 기침 감기와 같은 병치레는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크게 합니다.
하지만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아이는 약 먹기를 싫어하는데요. 이번 세이프앤 포커스에서는 아이의 약 복용법과 약 먹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소아는 저항력이 약해서 병에 쉽게 걸리지만 그 쓴맛의 약을 먹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면 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장의 약물 대사 능력이 낮아서 적은 양의 약물로도 쉽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병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약의 복용법을 잘 알아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약의 복용 횟수와 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내지 4번 복용법으로 처방이 되는데, 정확한 복용은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어른들의 경우에도 어려운 일인데, 소아들은 낮잠을 자거나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와 또 소아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서 복용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위 기능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구토를 잘 일으키고, 그래서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배가 불러서 약을 먹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 직전에 약을 먹이는 것이 좋고, 자극성이 강한 그 약을 먹일 경우에는 우유를 섞어 먹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권할만 합니다. 그리고 가루약을 먹일 경우에는 소량의 물에 개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 젖꼭지에 발라서 먹이거나 또는 입 천정에 바르고 주스나 우유를 먹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럽제를 먹이실 때는 약이 충분하게 섞이도록 흔들어서 먹이시는데,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시럽들도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정확한 양을 재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병을 좌우로 흔들면서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시럽은 맛을 좋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안 계실 때 전부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존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어린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정제와 캅세를 먹이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 먹이게 되는 경우에는 물을 미리 좀 머금게 해서 캡슐이 입안이나 목에 붙거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혹시 감기라도 걸리게 된다면 약을 먹여야 하는데, 약을 거부하는 아이 때문에 어떻게 약 먹여야 할지 당황하게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 약 먹이기에 좋은 방법은 억지로 먹이지 말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해 약을 잘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약을 먹은 후에는 꼭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이프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지진. 지진은 지구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테이블 등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에 불을 끕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 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에 갇혔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나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지진. 체계적인 대피 훈련과 행동 요령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품질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성으로 역사를 이어갑니다. 무려 20만 켤레 판매 돌파. 이제 역사는 신화가 됩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의 품격.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따뜻해진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저가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눈보라 속에서도 뜨겁게 아놀드 파마 부츠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아놀드 파마 부츠 1961년에 탄생하여 무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그 명성을 그대로 방한 부츠에 담았습니다. 정말 기품 있고 우아한 디자인이죠. 이 안에는 푹신푹신한 밍크 보아털이 발목까지 감싸줘서 정말 후끈후끈하고요. 겉은 쿠션감과 발목 보호를 위해 여기 패딩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100% 통소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추운 겨울을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후끈후끈한 밍크 보아털이 발바닥부터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발목까지 쭉.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100여 개의 기공으로 숨쉬는 깔창. 분리형이라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디자인도 꼭 살펴보십시오. 아놀드 파마가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장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아놀드 파마의 품격입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 웨피. 격이 다른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에 우아한 스티치 처리. 유러피안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뿐만 아닙니다. 고급 지퍼로 신고 벗기 편리하고 양말에 걸리지 않게 안쪽 덧댄 처리. 여기에 발목을 싹 감싸는 발목 보호 쿠션까지. 캐주얼에는 물론 정장에도 세련된 매치.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국내에서 직접 제조,
국적불명 저가 제품들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겨울엔 역시 발이 따뜻한 게 최고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아놀드 파마는 따뜻하면서 디자인이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저도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위에 아무리 외투를 걸쳐도 정말 이 뼛속까지 추운데요. 이걸 신으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이 발이 시리면은 몸이 몇 배나 더 춥게 느껴지고 건강에도 해롭죠.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는 통소가죽 안에 이렇게 푹신한 밍크 보아털이 두툼하게 감싸고 있고요. 숨구멍이 있는 분리형 깔창으로 세탁하기 좋고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저런 조심하셔야죠.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또한 유연성이 뛰어나 무려 10만 번을 접었다 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견고함까지 몇 년을 두고두고 신어도 튼튼하게, 그 위에 깔고 또 깔고 기능성 3중 바닥창, 100개의 공기구멍이 있어 통풍이 잘 되는 분리형 깔창까지 세탁이 쉬워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내부 전체에 고급 밍크 보아털을 쫙 깔아 후끈후끈,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그런데도 사과 한 개보다 가벼운 초경량이라 하루 종일 신어도 편안합니다. 잠깐, 털이 숭숭 빠지고 봉제가 허술한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20만 명이 선택한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합성 피혁, 일부만 소가죽 절대 아닙니다. 천연 소가죽의 견고함, 신축성, 우아함 그대로 담아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어보신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품 브랜드, 품격이 다릅니다. 1961년 탄생하여 50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역사를 창조하지 않으면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의 명언처럼 항상 도전하고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브랜드. 그 이름에 걸맞는 통소가죽 방한 부츠. 일반 정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스러운 스타일.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통소가죽 방한 부츠. 꾸덕군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가볍고 따뜻한 최신 소재 밍크 보아털로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쭉, 발목까지 찬바람 완벽 차단.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직장인 출퇴근길에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한겨울 낚시나 여행, 레저 활동에도, 동네 나들이 하실 때도 미끄럽지 않고 따뜻하게, 연로하신 부모님과 소중한 분에게 올겨울 최고의 선물.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발이 따뜻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 소가죽에 이 털 수북한 것 좀 봐. 정말 너무 따뜻하다. 한 번 사면은 1, 2년만 신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 재질, 브랜드 잘 따져보셔야죠. 무려 20만 명이 선택해서 더 믿을 수 있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립니다.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어려운 경기를 생각해서 작년 가격 그대로.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신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